정보가 저장돼 있고 별건 수사에 활용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스마트폰 전체 정보의 저장이나 보존 관리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검 예규를 만들어서 공공연히 개인정보를 저장해왔고 이를 활용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권영철 대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압수 대상이 아닌 개인의 정보나 타인과의 대화 등을 검찰 디지털 캐비넷에 모두 저장해왔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떤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은 수사 대상자의 휴대전화 압수를 가장 먼저 합니다. 증거 확보 차원이기도 하고 공범이나 관련자를 찾으려면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까지 검찰이 디지털 캐비넷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이를 활용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거든요. 네. 2017년 개봉한 영화 더 킹을 보면은 그 캐비넷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 네. 영화 잠시 한번 보시죠, 영상. 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과거에는 저런 캐비넷에 있던 게 이제는 디지털 캐비넷으로 이 불법적인 개인 정보까지 저장해 왔다.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디지털 캐비넷, 디넷에 저장만 해온 건가요? 저장만 했다면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저장하고 관리하면서 활용까지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경영권 불법 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 않습니까? 네. 재판부가 위법적인 압수 절차를 문제 삼아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장충기 문자 메시지는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검찰이 압수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까지 모두 이렇게 저장한다는 사실은 네. 최근에 어떻게 갑자기 알려지게 된 거죠? 뉴스버스 대표 기자인 이진동 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자신의 개인 정보까지 모두 저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진동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검찰에서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이진동 기자의 그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는데 네. 압수해간 휴대폰 조사는 올해 2월 5일이 끝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제 이진동 기자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면은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만 추려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그 압수하고 저장하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는 걸 이 기자가 확인을 한 겁니다.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확인해서 그 서류를 그 전화를 찍어서 확인까지 한 건데 우리 그 잠시 이미지 잠시 한번 보실래요? 네. 저기에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보면은 전자정보 전부를 저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그걸 이진동 기자가 확인해서 사진까지 찍은 겁니다. 네.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뭐 이상한 또 저장 매체를 올리는 과정을 이진동 기자가 또 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까 방금 보여준 게 이제 그게 입증이 되는 거고요. 그 내용 자체가 전체를 올리니까 48.8기가바이트라는 것까지 나왔다는데 그 이미지도 이진동 기자가 잠시 찍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엄청난 양이네요. 한 개인의 양이 이 정도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의 그 정보가 저장돼 있을지에 대한 추측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진동 기자가 저걸 본인이 확인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개인 정보를 무더기로 이렇게 저장해 온 겁니까? 확인된 건 앞서 말씀드린 그 장충기 전 삼성 사장의 휴대전화 내역 때문에 드러나게 된 거고요. 더 앞으로 거슬러 가면은 디넷이 구축된 시기가 2012년입니다. 2012년. 이때부터 디지털 캐비넷에 저장됐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 표를 잠시 한번 보실까요? 네.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2012년부터 저장된 내용들이 건수들이 나오죠. 네. 그런데 저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저게 아주 많은 양이 저장되기 그러네요. 시작한다는 게 확인이 되죠. 이게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저 많은 자료가 모두가 다 불법적인 자료는 아닐 겁니다. 네. 아마 혼재돼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저장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검찰은 일부 압수물의 전체 정보를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별건 수사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전자정보 이미지 보관은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면서 디지털 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체 정보를 복제해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별건 수사 등과 단순 보관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휴대전화 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메신저 등 정보는 하나의 이미징 데이터베이스로만 추출이 된다. 특정 사람의 대화나 일정 시점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혐의 관련 부분만 분리해 추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 다른 수사기관 경찰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짧게 얘기해 주시죠. 경찰은 검찰과 달리 일부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고 나면은 관련 전자정보 전체를 모두 삭제 폐기하고 있다. 네. 경찰청 훈령에는 이렇게 전체를 보관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쓴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내 검사들의 예산 부정사용과 오남용을 보도해온 뉴스타판. 이번엔 역대 법무부 장관이 집행한 특수활동비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올해 1월 3일 뉴스타판, 2019년 9월 9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이렇게 4명의 법무부 장관이 집행한 특수활동비의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청구서를 법무부에 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의 공개와 관련해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1, 2, 3심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귀 기관에서도 이를 참고하시어 사법부의 판단에 준하는 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의 공개를 확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도 공개를 요구해보라는 취지의 한동훈 장관 발언까지 더해진 상황. 정확하게 윤석열 총장 당시를 타겟팅해서 가거든요. 그 이후에 박상기 장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타겟해서 요구한 자료가 없어요. 법무부가 장관이 쓴 특수활동비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사유, 명분 모두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법무부가 자료를 공개할지 말지 결정해 뉴스타파에 통지했어야 하는 기한은 올해 1월 16일. 그런데 통지 일자를 1월 30일로 미룹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통지 일자 연기는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30일까지는 반드시 공개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하는데 이날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오후 6시 3분 법무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료 공개 준비가 다 끝났다. 공개할 자료의 분량은 200장 정도다. 그런데 차관의 결재가 아직 안 나고 있다.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엿새 뒤인 2월 5일 법무부에서 공식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4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따라 비공개한 특수활동비 수령인 정보가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파의 200장 분량의 장관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고 알려왔던 법무부가 불과 엿새 만에 자료를 전면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법무부 내부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뉴스타파는 관련 취재를 진행하던 중 법무부 관계자의 내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내부 증언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증언 내용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리되 음성 대역으로 처리했습니다. 일단 법무부가 애초에는 역대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려던 건 맞다고 합니다. 기조가 섰었어요.
공개 쪽으로 가자고. 큰 틀에서 이거는 공개가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셨고 전체적으로 수뇌부 분들이 다 그런 의견이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법무부 장관 특수활동비도 검찰 특수활동비처럼 일단 비공개한 뒤 행정소송으로 끌고 가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위에서는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서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의 공개를 결정한 대법원의 확정 판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법무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를 법무부도 모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뻔할 거지만 대검이 줬기 때문에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결국 행정소송의 목적은 오로지 시간 끌기. 시간을 좀 더 확보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끌려는 좀 계획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의 공개 판례 등에 따라 주권자에게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정부 기관이 마음대로 비공개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도록 돼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다른 곳도 아닌 법무부가 훼손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의사결정의 중심엔 누가 있는 걸까요? 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올해 1월 당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장관 자리가 공석이던 상황. 이에 따라 법무부의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장관 직무를 대행하던 심우정 법무부 차관에게 있었습니다. 올해 1월 19일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한 심 차관. 직전까지 대검찰청의 차장검사였습니다. 내부 증언잔, 법무부에 대한 뉴스타파의 또 다른 정보 공개 청구가 검사 출신인 심 차관의 자료 비공개 방침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합니다. 법무부 장관 특수활동비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있던 지난 1월 24일 뉴스타판 법무부 검찰국이 쓴 특수활동비 자료의 공개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검찰국장은 검찰 내 요직 중에서도 요직으로 현재 대검찰청 대변인과 법무부 기조실장을 지낸 권순정 검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모든 게 좀 달라지지 않았나 상황이. 검찰국이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같이 보고서 판단해야 되겠다는 의중이 나오신 거고요. 의견이. 장관실로 장관이 쓴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내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검찰국장, 검찰국을 이제 또 상대로 하셨고 이렇게 따지면 법무부 산하에 있는 모든 실국에 청구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건건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협조하기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를 물꼬로 검찰국을 포함해 엘리트 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법무부 주요 부서의 특수활동비 자료까지 연쇄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을 심우정 차관 등이 우려했다는 겁니다.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차관님이. 지금 장관도 없는 마당에 본인이 다 이거를 떠안기가 또 그러신 것 같고 그런 부담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재진이 이 내부 증언을 들은 시점은 법무부에서 검찰국 특수활동비 자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었습니다. 검찰 거 혹시 답도 받으셨나요? 검찰국이요? 검찰국은 아직 안 왔어요. 그것도 비공개 나오지 않을까요? 예상대로 법무부는 2월 20일 뉴스타파에 검찰국 특수활동비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검찰국 직원이면 검찰 직원이니까 검찰에서 공개한 사실도 아시잖아요. 왜 공개했는지도 아시잖아요. 근데 왜 검찰국만은 다른 판단을 내린 건지를 여쭙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니까 계속 이렇게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하시고 말씀하시고 절차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행정소송에서 또 1243일 또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께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알 권리 등 주권자의 헌법적 권리보다 검사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게 맞는지 묻기 위해 심우정 차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차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서 일하는 임선흥 기자라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문자 메시지도 남겼지만 심우정 차관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